사회문화 3단원 세 번째 시간 하위문화입니다. 자, 오늘 배울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일단 하위문화라는 게 뭔지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하위문화의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하위문화의 예시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반문화란 무엇인지를 배울 건데요. 오늘 내용은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문화를 계속 배우고 있죠. 문화의 의미를 배웠고, 문화의 속성을 배웠고, 그리고 뭐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이런 거를 배우고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하위문화라는 걸 배우는데요. 문화의 속성 중에 공유성이라고 기억하죠. 문화는 사람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였잖아요. 자, 한국인들의 인사법, 이 사진 중 두 가지죠. 예의를 차려야 되는 상황이면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끼리는 오른쪽처럼 안녕 하면서 인사를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할 수 있는 이유, 한국인끼리 이렇게 인사를 하는 법을 서로 다 공유를 하죠. 한국인이라면 어때요? 예외가 없죠. 이 인사법을 모르는 한국인은 정말 한국인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죠. 이렇게 한국 문화는 한국인 전체가 공유하는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인사 중에 한국인들 중에 일부만 공유하는 그런 인사도 있습니다. 자, 왼쪽 위의 사진은 무슨 사진이죠? 박명수가 경례를 하고 있죠. 이거는 누가 하는 인사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군인이 하는 인사죠. 한국인 모두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 중에서 군인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군인이 아닌 사람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필승 하면, 혹은 뭐 충성 하면서 경례를 하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왜냐하면 이거는 군인만 하는 인사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오른쪽 위의 사진은 어때요? 이건 어떤 인사법이죠? 이거는 이제 힙합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런 인사죠. 이제 흑인 문화에서 유래된 건데, 인사를 할 때 서로 손을 하이파이브 하듯이 딱 마주잡고 어깨도 부딪히고 뭐 주먹도 부딪히고, 이런 힙합 문화에서 온 그런 인사죠. 만약에 그런데 이런 인사법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인사를 하면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데프콘 씨가 드렁큰 타이거랑 데프콘이 드렁큰 타이거랑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데프콘이 예를 들어 힙합 문화를 전혀 모르는 어르신과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에이 어르신님 what's up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때요? 굉장히 그 어르신분이 당황하고 굉장히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힙합 문화를 그 어르신은 모를 테니까요. 자, 이런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밑에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고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빵 터지는 학생도 있었을 거고, 혹은 저 사진은 뭐야 도대체 하는 학생도 있었을 거예요. 밑에 사진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인터넷 방송을 많이 보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좀 짜증나게 하려고 서로 공유를 하던 그런 인사법이거든요. 자, 이거 딱 보면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 애니에서 나온 거죠. 선생님도 이게 무슨 애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 이제 간혹 뭐 게임 같은 걸 좋아해서 인터넷 방송을 옛날에 가끔씩 봤는데, 막 지들끼리 서로 이런 인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안녕하살법 이렇게 인사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걸 아는 사람이 안녕하살법 받아치기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보면서 좀 이 사람 뭐야 찐따인가 하면서 짜증나고 그렇죠. 도대체 이건 무슨 인사법이야? 다 같이 보는 이런 인터넷 방송에서 서로 지들끼리 안녕하살법 그러고 안녕하살법 받아치기 그러면 나머지 모르는 사람들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어때요? 서로 히히덕대면서 야 너도 이거 아는구나, 안녕하살법 아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는 막 이 인사법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어떤 친근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문화 중에는 특정 사람들만 누리면서 서로 친근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로 오늘 배울 하위 문화인 겁니다. 하위 문화는 이제 하위가 이제 밑에 있다는 소리죠. 뭐 밑에 있냐? 전체 문화 밑에 있는 문화라고 하위 문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하위 문화는 이제 전체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인 반면에 하위 문화는 일부분만 공유하는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인사법 얘기를 했죠. 한국 문화의 그런 인사법은 뭐였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거였죠. 안녕하세요 이런 거였는데, 자, 그런데 이 한국 문화는 한국인이 누리는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한국인 중에는 군인도 있었고, 아까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오타쿠도 있는 거죠, 한국인 중에는. 그런데 한국인 모두가 공유하는 이런 인사법인 안녕하세요, 이거는 전체 문화인 거고요. 군인이 경례하거나 아니면 힙합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오타쿠가 안녕하살법 그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일부만 누리는 문화라고 해서 이런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하위 문화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까 선생님이 한국인을 전체 문화라고 두면 군인 문화, 힙합 문화, 오타쿠 문화 이런 게 하위 문화가 되지만요. 만약에 군인 문화를 이거를 전체 문화라고 해보면 이 군인 문화의 하위 문화는 또 육군 문화, 공군 문화, 해군 문화, 뭐 해병대 문화 이렇게 각각 또 하위 문화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군인 문화는 한국인 문화로 봤을 때는 군인이 하위 문화였지만 또 군인 문화를 전체 문화라고 두면 또 육군 문화, 공군 문화, 해군 문화 이렇게 다른 하위 문화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전체 문화와 하위 문화는 서로 관계의 개념이지 어떤 이거는 하위 문화야 하면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아까 하위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 중 일부만 누리는 문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위 문화 더하기 하위 문화 더하기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인가? 일단 정답부터 얘기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하위 문화가 아까 뭐 군인 문화, 뭐 오타쿠 문화, 그리고 뭐 힙합 문화 이런 거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거를 그러면 다 더하면 그게 전체 문화가 되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기보다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요. 자, 이걸 군인 문화라고 해볼게요. 군인 문화 여기 안에는 뭐 어떤 게 들어가 있겠어요? 여기 안에는 이제 뭐 군인이 인사하는 법, 군인이 밥 먹는 법, 뭐 군인이 걸어 다니는 법, 뭐 등등등등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자, 이거를 이제 오타쿠 문화의 어떤 내용이라고 해볼게요. 뭐 오타쿠들이 좋아하는 거, 오타쿠들이 하는 인사법 등등등등등 뭐 어떤 게 있겠죠. 그리고 자, 이거를 힙합 문화라고 해볼게요. 뭐 힙합 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뭐 라임이 어떻고, 뭐 스웩이 어떻고 등등등등등 그런 게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군인도 오타쿠도 힙합도 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한국인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문화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다 더하면 이게 전체 문화다라기보다 여기 안에서 겹치는 거 있죠. 겹치는 거. 이게 바로 전체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인도 한국어 쓰고, 오타쿠도 한국어 쓰고, 뭐 힙합하는 사람들도 한국어 쓰고 그렇죠. 그리고 뭐 군인도 오타쿠도 힙합퍼도 다 뭐 김치 먹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각 하위 문화 구성원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문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한국인 모두한테 적용되는 거니까 여기가 바로 전체 문화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문화의 어떤 내용 기준인 거죠. 내용. 그런데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을 기준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자, 이거를 한국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들 가운데 뭐 오타쿠도 있고, 그리고 뭐 군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힙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 한국인들 중에서 특정 부류만 누리는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 수학 시간도 아닌데 굳이 벤 다이어그램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옛날에 기출문제 중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위 문화에 관한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나오면 내용이 기준인지, 그리고 사람이 기준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오늘 뭐 어려운 얘기는 끝났고요. 자, 이제부터는 엄청 쉬운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위 문화의 기능, 우리 사회에 주는 하위 문화의 기능은 어떤 게 있냐? 자, 일단 순기능, 이거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죠. 자, 하위 문화가 존재하는 이유, 사실 뭐 이거 한마디로 끝납니다. 다양성이죠. 다양한 문화가 있으면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서로 같은 하위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어때요? 서로 친해질 수 있죠. 하위 문화 때문에. 동질감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사회의 다양성이 증가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반면 역기능,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능. 뭐예요? 하위 문화 자체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이 될수록 어때요? 그 하위 문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서로 소통이 어렵겠죠. 사회 통합을 해칠 수도 있겠죠. 그 아까 안녕하살법 얘기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들끼리는 어때요? 야, 너도 안녕하살법 아는구나. 동질감이 형성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아유, 저 찐따 뭐야? 그러면서 짜증나죠. 통합을 해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양한 어떤 하위 문화의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위 문화의 대표적인 예시는 지역별 하위 문화가 있습니다. 지역 문화. 대표적인 이런 지역 문화의 또 예시는요, 바로 여기 그림처럼 뭐예요? 사투리죠, 사투리. 지역별로 다양한 사투리 문화가 존재하죠.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막 이렇게 글씨만으로 전라도 사투리를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충청도, 뭐 이런 사투리 문화가 있고요. 뭐 뿐만 아니라 각각 지역별로 어떤 특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남권, 부산권에서는 결혼식에서 축의금 있죠. 축하한다고 내는 돈. 축의금 이제 낼 때 하객이 밥을 안 먹고 가면 돈을 줘요. 담례 봉투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걸 몰랐나 봐요. 이게 부산 경남만의 문화라는 걸. 서울에서 결혼식하고 따로 안 주나요? 하면서 막 묻죠. 서울 사는데 처음 들어봐요. 이러고 있고요. 이게 어떤 부산 경남권만의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건 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소금, 쌈장 소금, 뭐 쌈장 뭐 이렇게 돼 있는 초고추장. 순대 먹을 때 뭐 찍어 먹냐예요. 순대 먹을 때 찍어 먹는 게 서로 어때요? 지역별로 문화가 다르죠. 자, 선생님이 사실 찾아본 게 이 정도인데요. 뭐 엄청난 요새 지역 문화의 예시는 사실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추세예요. 왜 그럴까요? 지역별로 문화가 서로 옛날에는 엄청 차이가 났는데 점점 갈수록 지역별로
문화가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자,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역 문화가 점점 갈수록 특색이 없어지고 있을까? 자, 그 다음 또 하위 문화의 대표적인 예시는요. 세대 문화예요. 세대. 세대가 태어난 시점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합을 세대라고 그러죠. 자, 우리나라의 뭐 세대는 뭐 대표적으로 뭐 산업화 세대, 베이비붐 세대, 386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흔히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렇게 세대별로 문화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면 여기 표 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주요 사건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적어놨죠. 이런 세대별로 문화가 서로 달라지는 이유는 살아온 과정이 서로 다 전부 다르기 때문이죠. 산업화 세대는 산업화 세대만의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고, 또 386 세대는 386 세대만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일 Z세대인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만의 어떤 삶의 경험이 서로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로 문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세대별로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세대 문화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 90년대생이 주로 직장 생활이나 혹은 사회생활 할 때 듣는 말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무개념이다, 야근도 못한다, 할 말 다 하네, 워라밸을 중시하네, 어이구 요즘 것들 노력도 안 해, 부당하다, 뭐 등등등등, 책임감이 없네, 이런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란다는 거죠. 서로 살아온 경험이 다른데 중장년층 세대가 젊은 세대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이런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은 지금 막 나타난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사실 어느 사회에서나 다 존재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자, 다음 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요즘 가만히 살펴보건대 세상이 갈수록 풍속이 쇠퇴해져서 풍속이 쇠퇴해졌다, 뭔가 나빠졌다는 소리죠. 선비의 버릇이 예전보다 못하다. 경하게 밟고 행실을 닦아 치세를 잘하는 자는 적고 문사를 숭상하여 경악을 버리고 농리를 쫓는 자가 많으니 어찌 우리 조정께서 학교를 일으켜 인재를 양성하는 본이겠는가. 이에 나는 일찍이 세도를 위해 개탄하지 않은 바 없다. 라고, 이게 숙종실록 1691년에 적혀있는 말인데요. 어때요? 아, 요즘 선비들 버릇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런 기록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어요. 기원전에 발견된 그런 옛날 역사 기록에서도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요즘 문제다, 이런 게 적혀 있어요. 항상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청소년 문화의 사실 특징 때문이에요. 자, 청소년이라는 세대는 어때요? 이제 막 자라나는 그런 세대인 거죠. 이제 막 자라나는 그런 세대인 거고 세상의 변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세대의 문화랑은 어떻겠어요? 청소년 문화는 좀 더 바당적이고 유행에 민감하고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거는 어느 사회에서나 사실 나타나는 그런 특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성세대의 눈에는 이 청소년 문화가 못마땅해 보이고 갈등의 요인이 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점이 이런 청소년 문화가 아까 뭐 얘기했던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뭐 억울한 그런 요즘 젊은이들 버릇이 없다, 이런 말을 듣는 것처럼 노인들 역시 노인 문화가 우리 문화랑 다르기 때문에 겪는 삶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이제
유튜버 방망래 할머니인데요. 할머니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는 건 이제 그 할머니 세대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트렌디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망래 할머니조차도 보면 기사를 보면 안 간다니까 왜 물어보냐. 막내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식당 편에 유튜브 도입을 해요. 이 할머니는 키오스크 무인 판매기 기계가 있는 햄버거 가게에 맥도날드인 것 같아요. 가자는 손녀의 말에 화를 낸다. 그런 가게는 바로 나와불어. 안 들어가. 너는 거기 가서 먹고 나는 사람 있는데 가서 먹으면 안 되냐.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자존심 상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노인 문화는 우리 문화랑 살아온 게 다르죠. 다르고 이런 어떤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갈수록 이런 사회가 너무 IT 문화에 익숙한 거를 당연한 기본값으로 여기기 때문에 노인들이 소외를 당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반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문화는 반대한다는 소리예요. 용어로는 카운터 컬처, 카운터. 스포츠에서 카운터가 뭐 반격을 하거나 그런 걸 카운터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뭐에 반대하고 뭐에 카운터를 날리느냐? 이 사회의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그런 하위 문화를 반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반문화의 대표적인 예시는 정말 대표적인 예시는 미국의 히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피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밑에 사진 혹시 누군지 아나요? 이 사람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고 그리고 인기도 많았고 선생님도 좋아하는 그런 가수인데요. 들어는 봤을 거예요. 비틀즈입니다. 비틀즈. 자, 비틀즈인데요. 자, 요 사진은 이제 비틀즈가 초창기 때 모습인데요. 보면 어때요? 모습이 아주 말끔하고 옷도 잘 차려입었고 그렇죠. 비틀즈는 이제 그 당시에 영국인들이 원하던 멋있는 모습, 주류 문화를 따랐던 거죠. 그런데 이 비틀즈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변하거든요. 보면 어때요? 막 수염 기르고 그리고 여기서는 옷을 잘 차려입었는데 옷도 제대로 안 차려입을 때 많았어요. 보면 다 수염 기르고 머리도 덕지덕지하고. 자, 그 당시에도 이제 보통의 평범한 영국인들 눈에는 아유 저 사람들 저 머리 왜 저래 기르고 불량스럽네 뭐 이렇게 보였던 그런 모습인데요. 비틀즈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됐냐면요. 자, 이 사진은 베트남 전쟁 사진인데요. 미국에 이제 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70년대까지 이렇게 전쟁을 했던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끔찍한 그런 전쟁인데 이 사진이 너무 끔찍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좀 작게 가져왔습니다. 퓰리처상을 탔던 사진인데요. 정말 끔찍한 사진이에요. 이 애가 울면서 뛰쳐나오는 건데요. 왜 이렇게 울면서 뛰쳐나오냐면 네이팜 폭탄이라는 폭탄이 있어요. 지금은 국제법으로 금지된 폭탄인데요. 이 폭탄을 터트리면 불이 3000도씨가 넘는 불이 터지고요. 불이 절대 안 꺼져요. 내 살을 타고 들어가는 그런 불이에요. 이제 그게 애 몸에 불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뛰쳐나오는 그런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그런 장면인데요. 이런 베트남 전쟁의 실상이 미국이 참가했던 베트남 전쟁의 실상이 미국인들한테 그 당시에 이제 TV가 보급되고 그랬기 때문에 알려지고 그러는 거죠. 미국인들이 이런 끔찍한 베트남 전쟁의 실상을 목격을 하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믿음이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인기 있던 락 그룹이었던 뭐 비틀즈, 롤링스톤스 뭐 등등 뭐 지미 앤드릭스 이런 가수들이 다 노래에서 반전 메시지를 담기를 시작을 해요. 보면
롤링스톤즈라는 유명한 락 밴드의 노래 가사인데요. Paint it black. 검게 칠해버리자. 자, 빨간 문이 보이는데 나는 검게 칠하고 싶다. 더 이상 색깔이 없고 다 검게 바뀌면 좋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 베트남 전쟁에서 그런 피 있죠, 피를 보기 싫으니까 그냥 다 검게 칠해버리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베트남 전쟁이 좌우 이념 때문에 발생한 그런 전쟁이잖아요. 그런 좌우 빨간색 이런 거, 빨간색 파란색 나눠서 싸우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냥 다 검게 칠해버리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의 이매진 가사는 좀 더 직설적인데요. 보면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국가라는 걸 없애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다. 죽이지 않고 죽을 일도 없고 종교도 없고 그런 세상을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 비판적인 그런 노래가 나오고 여기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나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뭐 왼쪽 위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젊은이들의 이름을 히피라고 그랬죠. 이 히피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요. 이거는 이제 우드스탁이라고 불리는 뭐 세계 최초의 락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제 아까 뭐 말했던 그런 가수들이 공연하는 거를 지켜보는 거죠. 공연하는 걸 지켜보는데 그냥 공연하는 걸 넘어서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놀고 술 마시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막 마약도 하고, 그리고 성교도 하고 막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옷은 이제 오른쪽에 여기 스폰지밥처럼 이런 식으로 입고요. 자, 왜 이런 식으로 입고 왜 마약하고 행동을 하냐?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미국 사회의 주류 문화에 우리는 반감을 드러낸다. 우리는 여기에 저항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 이제 우드스탁의 표어가 peace and love거든요. 평화와 사랑. 미국도 옛날에는 징병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군대에 가기 싫다. 이런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노래들을 듣고, 옷은 일부러 어른들이 싫어하는 복장을 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 있죠.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우리 뭐 일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류 문화에 반감을 드러내고 거부하는 거죠. 자, 이런 반문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히피 문화인데요. 이런 히피 문화 이런 게 생겨나면 이런 것에 순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순기능? 이런 히피 문화 같은 게 등장하면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잖아요. 그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잘 비판을 하고 이게 잘 고쳐지면 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길이겠죠. 반면에 역기능, 이런 히피 문화 어때요? 막 젊은이들 다 마약하고 막 그러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이런 반문화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반문화의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죠. 대표적인 이제 반문화는 대중음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옛날 가수죠. 노래 가사인데요. 보면 자,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다. 꽉 막힌 사방이 막힌 널 그리곤 덥석 모두를 먹어삼킨 이제 지겨운 교실에서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이런 노래를 하고 있네요. 우리 사회의 어떤 주류 문화, 학교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드러내고 비판적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는 혹은 생활하는 그런 문화 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주류 문화에 반감을 드러내는 그런 문화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반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위 문화를 배웠죠. 하위 문화는 이제 특정 사회에서 일부 구성원만 누리는 그런 문화가 하위 문화다. 자, 뭐 예를 들어 한국인을 특정 사회라고 해보면 한국 문화는 전체 문화가 되는 거고, 이 한국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죠.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대구 사람도 있고 뭐 등등등등 뭐 있겠죠. 이제 이런 특정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가 하위 문화였고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내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오타쿠 문화, 군인 문화, 그리고 뭐 땡땡땡 문화, 뭐 어떤 문화, 뭐 여러 가지 하위 문화가 있을 수 있는데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그 내용들이 겹치는 이게 전체 문화였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 기준, 이거는 내용 기준. 자, 그런데 반문화라는 게 있었다. 여러 가지 하위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는 주류 문화의 반감을 나타내는 그런 문화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이 문화가 반감을 나타내는 그런 문화라고 치면 이게 바로 반문화다. 주류 문화를 거부하는 하위 문화가 반문화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